소송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사실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나유신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건물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말도 없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치 차임을 미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강제 퇴거를 시키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차임이 몇 개월 밀렸다고 해서 세입자를 바로 쫓아내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절차로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연체한 차임이 3개월치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 연체한 월차임이 2개월치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이렇게 연체하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없거든요.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에서 월세가 50만 원이지만 2개월 동안 세입자가 매달 25만 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에서 월차임이 50만 원이지만 2개월 동안 세입자가 매달 25만 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2개월치 월세 100만 원은 다 채우지 못했죠. 이 경우 연체 금액은 근데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개월치를 연체한 것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해지된 날부터 임차인은 더 이상 해당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나가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요구한다. 그래도 전혀 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서만 문제되는데요.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그냥 임차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새로 소개해 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임차인이 간혹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일단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수개월간 월세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면 연체 액수를 계산해 보고 해지 통지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 월 차임을 미납했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체 차임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연체한 사실 자체는 변함없으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연체 차임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에게 보낼 내용 증명에는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고 현재 몇 개월간의 차임이 밀렸는지를 기재하고 연체 차임은 며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기재하셔서 보내시면 좋습니다. 서류는 총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시면 되는데요. 우체국이 보관할 한 부, 임차인에게 보낼 한 부, 발신하는 임대인이 보관할 용도로 한 부, 총 3부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편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니까 나중에 소송에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발송인은 우체국에 이 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하고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복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던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체국에 가서 새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수도 있어요. 가짜 임차인을 내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툼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하셔서 임시로라도 인도받아 두시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도단행 가처분은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를 않죠.
그럼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았다고 끝은 아니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보통 1, 2개월 정도 또 시간이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이 월차임이 밀린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한 8개월,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 연체 차임 이미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은 청구하실 수 있는 거고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연체된 이 차임과 그 차임에 대해서도 사실 지연손해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지연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관리비, 소송 비용, 원상복구 비용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면 소송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사실 커집니다. 게다가 임대인 본인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 이거는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 될 수 있고요. 거기 있는 물건을 치워버리면 절도나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소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 등 절차를 다 거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월차임을 수개월 미납한 임차인을 퇴거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